왜 주식을 하고 싶은데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요. 백화점은 막 100만 원짜리 팔잖아요. 그러면 밥 안 먹고 뭐 집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살면서 모은 돈으로 주식하면서 돈 벌라는 뜻인가요? 그럼 일단은 저는 모르겠어요. 교육학자가 사교육에 대한 폐해를 말한다면 사교육이냐 공교육이냐 이거 비교는 모르겠는데 사교육비랑 주식이랑 저는 일단 상관없다고 보고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육비랑 주식? 교육비 아껴서 주식해라? 그럼 뭐 화장품도 싸지 말고 옷도 추리닝만 입고 차도 팔아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주식하란 말하고 똑같으니까 일단 비교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육에 대한 얘기는 제 책에도 써 있지만 저는 이제 저 책의 부자의 공식 책에는 사실 지출, 소득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 지출에서 저는 교육은 지출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교육비는 투자라고 봐요. 저도 투자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또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도 계속 목적은 하나예요. 돈 많이 벌어서 경제적 자유 있는 부자 되고 싶어서거든요. 그럼 부자가 되는 방법이 투자만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근시안적인 거죠. 저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특히 어린 친구가 제 앞에서 그러면 저는 정신 차려 임마 나 욕해주고 싶어요. 어린 친구가 제 앞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제 앞에서 만약에 어떤 식으로 말을 하면 나 일하기 싫은데 나 전업 투자하고 싶어요. 그럼 너 돈 얼마 있는데 50만 원 있는데요. 그걸로 전업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럼 정신 차려. 네가 한 달에 200 벌 수 있는데 50만 원으로 전업 투자하면 미친놈이지. 왜냐? 왜 전업 투자가 되고 싶고 왜 주식을 하고 싶은데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요. 근데 50만 원으로 투자를 왜 하냐고요? 내가 한 달에 200을 벌 수 있는데. 당연히 벌어야죠. 투자는 나중에 하더라도. 아니면 직장인으로서 투자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일하기 싫은 젊은 친구들이 투자만 하면 된대. 그러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죠. 직장인은 한계가 있어. 저는 어떻게 주식 20년 하면서 제 직업이 없었을 때가 없어요. 처음에 주식할 때도 직장인이었고요. 지금도 회사를 2개로 운영하고 있고요. 직업이 있으면서 주식하면 왜 안 되는데요? 일을 하기 싫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돼요. 그럼 부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은 일단은 소득과 지출에 대한 거를 빼면 안 되고 그럼 결국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소득으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럼 소득이 높으려면 당연히 교육을 해야죠. 자기 개발을 안 하는데 내 소득이 어떻게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교육비는 투자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질문에서 이제 산 다음에 팔지 마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바이 앤 홀드. 이건 사실은 주식의 기본 마인드예요. 기본 마인드. 그런데 바이 앤 홀드가 원칙적인 주식 투자의 마인드라면 세상에 원칙으로만 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 이유죠. 주식 투자의 원칙은 당연히 사서 안 파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떤 종목을? 올라가는 종목을. 그게 너무 기본이죠. 신고가 치는 종목을, 삼성전자 20년 동안 올라간 종목을 안 파는 거 너무 기본이에요. 근데 만약에 정말 예전에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어린 분이 있다면 대우그룹이 망했었거든요. 아직도 뭐 대우조선해양 이런 건 남아있지만 이름이 바뀌어서 남아있는 게 몇 개 있지만 그 당시에 대우그룹이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 현대 뭐 이런 3대 그룹, 4대 그룹이었죠. LG까지 4대 그룹. 그룹이 망했어요. 그룹이. 그럼 뭐 상장 폐지 될 때까지 뭐 휴지를 쓰려고 바이앤홀드예요? 내가 낌새가 안 좋아졌을 땐 손절매든 이익 실현이든 쳐내야죠.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놓고 눈 감고 바이앤홀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사놓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야죠. 제가 말하는 3박자를 내가 사놓은 종목이 분기재무제표가 계속 잘 나오는지 트래킹 또는 산업의 흐름이 어떻게 돼서 내가 사놓은 그 종목의 산업이 잘 나가는 산업인지 성장 산업인지 또는 차트가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근데 만약에 내가 산 종목이 몇 년 동안 역배열이고 몇 년 동안 적자가 나고 있고 몇 년 동안 좋다는 얘기는 없고 뭐 사양산업이래. 그걸 미쳤다고 바이앤홀드래요. 진작 팔고 다른 종목을 샀어야죠. 왜냐하면 이런 마인드를 보시면 돼요. 경제학의 기본은 제한된 자원이에요.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나는 돈이 1억밖에 없어요. 근데 1억으로 5종목을 2천만 원씩 샀어. 근데 그 5종목은 현재 시점에서 최선의 종목을 선택했겠죠. 근데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유기체로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6개월 후에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달라지는 걸 내가 빨리 인식을 하고 5개 중에 하나가 안 좋아졌다면 그걸 당장 팔아서 그 6개월 후의 현재 시점에서 더 좋은 선택으로 바꿔야죠. 왜냐? 제한되어 있는데. 내 돈이 제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탕수육, 짜장면, 짬뽕, 팔보채, 유산슬 다 시켜줄게 다 먹어봐. 물론 먹방 하시는 분들 다 먹겠지만 보통 분들이 그 5개를 어떻게 먹냐고. 그러면 돈도 음식 남길 건데 그걸 왜 다 지불해? 그냥 한 그릇 선택해서 먹는 거잖아요. 내가 제일 먹고 싶은 걸. 근데 어떤 날은 다른 걸 먹을 수도 있겠죠. 그날 달라지는 내 식성과 똑같이
주식 종목도 오늘은 최선의 종목이었지만 마치 대우그룹이 망했던 것처럼 6개월 후에 망할 징조가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바이앤홀드를 해요? 당연히 팔고 왜? 나는 기회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메모론가예요. 이거에 물린 거를 예를 들어 한 20% 떨어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징조가 나왔으니까. 근데 걔는 상장 폐지 대락률이 높아. 징조가 나왔다면. 그러면 걔를 팔고 더 좋은 종목을 가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을 해야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 그러면 안 떨어지는 종목, 바이앤홀드 할 종목만 사라. 그거는 진짜 점쟁이 같은 얘기죠. 바이앤홀드는 무조건 올라가고 좋은 성장주만 해야 되는데 성장이 끝없이 가는 성장은 없어요. 언젠간 성장이 꺾일 것이고요. 성장이 꺾이는 순간 저는 파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성장이 10년, 20년, 30년 동안 안 꺾이는 회사를 선택한 거는 정말 복인 거죠. 그게 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가 운과 실력의 결합 산물이라고 보는데 현재 종목을 선정하는 게 내 실력이죠. 현재 종목을 선정하는 게 운이 개입될 확률은 1도 없어요. 아니 내가 막 연구해서 3박자건 뭐건 4박자건 10박자까지 해갖고 2천 종목 중 하나 선정했어. 여기에 운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이게 실력이야. 근데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은 운이 개입이 되죠. 왜냐? 그 회사 사장이 뭐 돈 갖고 날르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현재는 내 실력으로 내가 판단했지만 적어도 6개월 후, 1년 후에는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뀔 땐 당연히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맞다. 집중 투자를 몇 종목이냐에 대해서가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한 종목, 두 종목 정도의 집중, 진짜 그야말로 집중 투자, 몰빵 투자라고 하죠. 그건 저는 완전 반대예요. 완전 반대. 왜냐면 주식 투자 20년 하면서 얘가 설마 하는 애들이 무너진 걸 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차피 사람이 선택한 건데 그 한 종목이 상장 폐지되면 어떡할 건데요. 그걸 전 재산을 어떻게 믿고 맡겨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하는 집중 투자가 한 종목 내지 뭐 한 두 종목까지라면 결사 반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렇게 해서 된다라는 분들은 대부분 최고의 종목 하나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ETF는 안 사고 그 ETF 하나를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 하나 ETF 예를 들어 인터넷 ETF 중에 뭐 카카오, 뭐 바이오 ETF 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이 종목들도 결국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죠. 그러면 서로 다른 업종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일단 포트폴리오의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랬을 때 적어도 두 종목까지는 진짜 몰빵 투자고 주식시장에서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진짜 생명이 아니고 주식 투자에서. 왜냐하면 주식 투자에서의 생명은 계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한 종목 샀다가 상장 폐지되면 없어지는 거죠. 신용까지 걸었다면 깡통에 갈 수도 있고. 깡통은 그냥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 빚을 갚아야 되거든요. 안 되죠. 그래서 적어도 투자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서로 다른 종목의 분산 효과를 누려야 되고요. 그걸 누리려면 저는 5종목은 돼야 된다고 봐요. 최악. 결국은 분산 투자의 효과를 누리려면 몇 종목 이상이 돼야 되냐는 질문이 꽤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건 저는 금액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만약에 저도 뭐 100만 원으로 했으니까 뭐 10만 원, 20만 원 월급 받고 100만 원, 200만 원 했으니까 만약에 100만 원으로 하는 뭐 20대, 30대 초반까지 아직 완전 직장 초년병 한 종목 하셔도 돼요. 제가 100만 원을 작은 돈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인건비를 생각하세요. 한 달에 100만 원 못 버시는 분은 없어요.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최저임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 달 열심히 해서 벌 수 있는 돈 정도는 없어도 되잖아요. 젊은데 난 빨리 돈 벌고 싶다. 상한가 맞아갖고 한 달에 한 50% 벌 거야. 100만 원을 몰빵 투자 하셔야죠. 50% 벌려면 몰빵 투자 하셔야죠. 근데 만약에 금액이 커요. 내가 50대인데 10억을 할 거야. 한 종목 몰빵. 그럼 그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10억이 없어도 돼요? 10억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으면 안 되죠. 없으면 안 되는 돈이면 절대 몰빵하면 안 되죠. 금액에 따라서 당연히 종목 숫자가 늘어날 것이고요. 나이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이. 아까 말했던 젊다는 건 나에게 앞으로 주어진 시간이 많다는 거니까 젊은 분일수록 좀 종목을 집중해서 할 필요는 있겠죠. 아직 돈 벌 나이는 더 많으니까, 기간은 많으니까. 근데 이제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특히 은퇴 이후의 분들일수록 종목을 좀 여러 개로 이렇게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누리시는 게 위험은 낮추고, 결국은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누리는 종목 숫자는 나이와 금액에 비례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그럼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말도 해야겠다. 너무 작은 종목도 너무 작은 숫자, 뭐 한 개, 두 개도 저는 싫어하지만, 소위 요즘 백화점 계좌, 뷔페식. 근데 백화점, 뷔페식 이런 건 되게 그나마 좋은 거예요. 그 기업을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 상품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이소 계좌가 제일 나쁜 거죠. 절대 다이소 관계자들, 저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비유입니다. 상품 특징이 있잖아요. 뭐냐. 백화점은 막 100만 원짜리 팔잖아요. 다이소는 1000원짜리 팔잖아요. 여러분들 계좌를 한번 열어보세요. 똑같은 30종목이 있는데 그래도 딱 봐도 좀 우량한 종목들 뭐 한 1조 이상짜리 뭐 이런 게 30개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30개가 있는데 다 시가총액 500억짜리야.
동전주 뭐 이런 거. 다 시가총액 500억짜리고 막 1000원짜리. 그게 30개가 있어. 그러면 이건 분산 투자고 뭐고 빨리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종목이 너무 많으면 줄여야 되는데 백화점이건 다이소건 그럼 얼마나 줄여야 되냐. 한 10개에서 15개까지 줄이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너무 많은 종목이면 내가 관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관리를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내가 30개를 갖고 있으면 제가 그랬잖아, 아까. 적어도 갖고 있는 종목은 다트 사이트 가서 사업 보고서도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떤 재료가 나왔는지 HTS도 봐야 되고 근데 30개면은 장마감하고 막 매일 막 한 2시간씩 봐야 되는데 한두 시간씩 뭐가 나왔나 안 나왔나 근데 안 그러시잖아요. 안 그러시면서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 그럼 적어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의 한도 내에서 뭐 적어도 5개에서 10개 정도 갖고 있는 게 적당한 것 같고요. 그러면 5개, 10개, 15개 정도 갖고 있으면 어떤 종목들로 구성해야 되냐? 이거는 종목을 봐서는 안 돼. 업종을 보시고 결정해야죠. 서로 다른 업종으로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5종목 갖고 있으면, 갖고 싶으면 5개의 업종을 먼저 선택하세요. 5개의 업종을 선택하고 그 업종에서 한 종목씩 사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10개 사고 싶으면 10개의 업종을 선택하고 그 10개의 업종에서 하나씩 사면 돼요. 소액이어도 몰빵 금지인가요? 소액이면 몰빵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나이 좀 젊으시고 나 50만 원, 100만 원 하는데 이분들은 몰빵해도 사실 뭐 젊음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비유를 해드린 겁니다. 네. 원칙은 몰빵은 없어요. 원칙은 분산 투자가 맞습니다. 근데 아주 특수한 경우로 정말 나 20대 중반인데 한 10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들어 보고 싶어. 그건 꿈이잖아요. 그 꿈을 이루시려면 해야죠. 근데 내가 나이가 50인데 나 10억으로 100억 만들고 싶어? 그럼 묻고 싶죠. 그 10억 없어도 되냐고. 안 그러면 몰빵하지 말라고.